현대로템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4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 드립니다. 우선 오늘 내용은요. 우리의 현대로템 주가가 33만원까지 가는 이유예요. 근거를 준비했고요. 지금 현대로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33만원까지 가는 그 근거가 여러분께 필요할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시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현대로템을 33만원에 매도하게 될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준비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현대로템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파이팅 넘치는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우리 현대로템의 주가 앞으로 크게 올라가기 위해선 많은 분들이 매도가 아닌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매수했다면 목표 주가를 크게 봐야 합니다. 지금 현대로템 5% 10% 정도의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요. 엄청난 급등이 임박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목표 주가 산출 방식에 대해선 BPS와 PBR을 적용했는데요. 보수적으로 적용해서 33만원, 라운딩해서 33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목표 주가를 산출할 수 있는 원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현대로템의 주가가요. 지금껏 상승이 나올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폴란드 계약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와서 많은 분들 지금 와서는 이 현대로템을 두고서 폴란드 계약이 다 반영됐다. 폴란드 빼면 아무것도 볼 게 없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분들의 분석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우린 항상 주식시장에서요.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나니까요. 그래서 더 우리는 이 현대로템이 과연 그 말이 맞을까?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 33만원 아니면 이제는 하락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방산 수출의 모멘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계약은 전체 1000대 중에서 360대가 1차 계약이 되었고요. 2차 계약으로 또 이어지면서 여전히 640대에 대한 잔여 계약이 남아있죠. 이런 내용이 매출 반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이 주가 상승세 전혀 모든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100번 양보해서 모든 걸 반영했다라고 칩시다. 그럴 수도 없지만요. 왜 그럴 수가 없느냐? 이것 좀 잠시 말씀드리면 현대로템이 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 계약 이행률에 따라서 매출에 인식이 됩니다. 근데 아직 계약 이행도 안 했는데 무슨 이걸 다 선반영했다라고 하는지 실제로 현대로템의 주가는 계약이 터지고 납품이 들어가면은 어때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계약되고 이행률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무기체계 초과 수요 환경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필요로 하는 주력 전차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수요에 공급할 수 있는 주력 전차 생산 국가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나토 회원국들은 실제로 2025년도까지 국방비 지출 GDP 대비 5%대로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유럽 각국은 이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력 전차가 모자라요. 그래서 실제로 2024년 3월 프랑스의 국방장관은 방산 업체들의 납품 지연을 강하게 질책했어요. 또한 유럽의 집행위원회 역시도요. 유럽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요. 유럽의 집행위원회 역시도요. 유럽의 고질적인 문제로 현저하게 느린 생산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주력 전차 공급이 심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력 국가 생산 능력을 제가 제안해 드렸던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350대 정도입니다. 350대요. 미국은 150대, 독일은 60대, 폴란드는 70대, 영국, 프랑스 뭐 볼 것도 없고요. 그죠? 이 모든 것을 합산했을 때 현대로템과 버금간다. 그리고 앞으로 더 캐파를 확대한다라고 하니까요. 당연히 현대로템 앞으로 주력 전차 수요에서 얻어올 수 있는 기업의 실적치 기대가 되죠.
폴란드가 모든 것을 반영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에 들어갔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매수할 때 여러분에게도 문자 보내드리죠. 방송도 해드리는데요. 방송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주가 대응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전략 보내드리고 있어요. 73717454 여기로 현대로템이라고 남기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방산 수출 모멘텀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잊혀져가는 중동입니다. 잊혀져가는 중동. 시작도 안 했거든요. 향후에 제가 목표 주가 33만원까지 산출할 때 BPS와 PBR을 적용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수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수년간 장기간으로 매출 반영이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사우디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레일솔루션에 대한 성장성도 중요하고, 이런 와중에 로키드 마틴과 현대로템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 연락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로키드 마틴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 차이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최근에 수주가 증가하면서 방산 그리고 철도 분야까지 다방면에서 지금 성장성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미 성장성을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았고요. 연 매출과 이익 규모는 당연히 로키드 마틴이 크죠. 그런데 이건 이미 시장이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해서 로키드 마틴 대단한 기업인 거 맞고, 당연히 현대로템과 시가총액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둘과 다른 방법으로 봐야 된다는, 다른 관점으로 로키드 마틴은 성장세가 연 3% 수준입니다. 현대로템과 완벽히 차이가 나죠. 신규 사업의 확장 여지도 제한적이고요. 현대로템은 방산과 철도 부문 모두 글로벌 인프라 현대로템은 방산과 철도 부문 모두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수주로 이어지고, 그게 매출로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트램 사업도 이제 시작이고 상반기에만 5조 원 따냈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로키드 마틴과 현대로템을 두고서요, PER과 PBR만 보고서 해석을 한다면 그건 이 현대로템을 고평가라는 이런 단편적인 시각이 갇히면서 이걸 매수해놓고 걱정하게 되고,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매도하고 나오고 싶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때 왜 팔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PBR도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현대로템의 수주 물량이 계속 본격화되고 있죠. 2026년도에 대폭 또 ROE가 올라가기 때문에 PBR도 역시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단발적인 EPS의 상승은 주가의 고평가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우려하면서 당연히 이제 고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려를 해야겠지만, 현재 EPS가 상승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성장 원동력은 말씀을 드렸던 폴란드, 그리고 중동, 그리고 트램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은 단발적으로 오를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적어도 2026년도 상반기까지 주가가 달릴 거라는 거예요. 달리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 현대로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뭐 말이 많고 탈도 많은데, 이런 와중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그 물량 받아가고 있잖아요. 매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매번 반복됩니다. 큰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항상 이러한 조정도 주고요. 항상 이런 조정이 나올 때 고평가다 뭐다,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보이지도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 보면 볼수록 희한하죠. 물론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이게 드디어 이제 협의가 좀 돼가지고 현대로템도 그냥 알겠다, 3개월로 하자, 이러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이제 거래 중단이죠. 매매가 주식 매매가 정지되는 게 아니고요. 보신 것처럼 이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가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3개월 동안 제한을 둘 뿐이지, 말씀드렸던 이 트램 사업과 방산 이 모멘텀을 보면은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현대로템의 가치, 실적 추정치, 이걸 훼손시킬 만한 치명적인 내용이 아니죠. 맞나요,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은 공시 내용에 따른 3개월간의 이런 거래처 입찰 중단 내용은
물론 단기적인 악재가 맞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현대로템이 성장하고 주가 상승하게 만들고 있는 원동력 자체는 이 공시의 악재를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 주가 상승한다는 것, 저렴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산출해서 왜 33만 원까지도 가는지 확인을 했죠. BPS와 PBR을 적용해서요. 맞나요, 여러분? 자산 가치를 바탕으로 멀티플을 준 거기 때문에요. 이 목표 주가 33만 원은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로템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탄탄한 실적 밸류에이션과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성을 바탕으로 이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숙기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방산 시장에서요.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요. 방산 기업들에 대한 멀티플을 더 주게 되었던 것이고 주력 전차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대로템의 매력도도 함께 올라간 거죠. 현대로템이 공급을 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이 현대로템의 주가 상승세 33만 원 이상으로 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조정이 나오겠지만요. 결국 현대로템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주가가 급등을 할 겁니다. 예전에 현대로템 방송 기억하시나요? 2만원, 3만원, 5만원 이때 늘 방송해드렸습니다. 2023년도 11월달, 2024년도 11월달 맞아요. 제가 매수하자라고 했던 가격이 이 현대로템의 최저점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수렴 구간에서 61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외인들 매수세에 포착되고 있고 특히나 신한투자증권이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베팅 들어온다 그랬어요. 오늘도 매수하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래도 이 주식이 비쌀까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또 여기가 매수사점이었네,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올라가는 주식이었네, 이러게 될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고평가라는 주장은 철부지 어린애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근거도 없이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못 올라간다? 그렇게 주식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과거에 현대로템의 주가가 5만원일 때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10만원일 때도 많이 올랐다 그러고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느 쪽을 믿어야 될까요? 물론 언젠간 현대로템도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겠죠. 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방산에 대한 모멘텀, 레일솔루션에 대한 내용들 감안했을 때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폴란드 내용만 보더라도요. 다 반영 안 됐죠. 폴란드보다 더 많은 국방 지출을 하고 있는 사우디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폴란드랑 사우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국방비 지출과 절대적인 규모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현대로템 보유하고 있다면 제 방송 보시면서 매수하고 매도해서 33만원 이상에서 크게 수익을 내자라는 거예요. 물론 방송 외에도 제가 우리 영상 보시고 제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 문자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보내드리는 매수와 매도 타점이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또 중요한 수급들을 보면서요 항상 이 현대로템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올 때도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하고 기다립시다. 주가는 33만원 이상으로 급등 사이클이 다시 한번 터질 겁니다. 그때 이 영상이 재조명을 받겠죠. 오늘 현대로템 주가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